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지난주 산재성인 후 확인해야 할 세 가지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그리고 진료계획서 세 가지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튜브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태 또는 중환상병 상태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간병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는 간병료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병료가 지급되는 대상으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10가지 유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열거되어 명시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가 중하여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 등과 같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간병인 없이 기본적인 욕구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어느 정도 간병료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환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간병료를 지급하는가? 전혀 아닙니다. 간병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해서 등급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병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간병 1등급의 경우 침상을 거의 벗어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경우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간병 2등급의 경우에는 침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휠체어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올려 탄다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상태로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를 간병 2등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 3등급의 경우는 휠체어를 혼자 힘으로 올라탈 수는 없지만 혼자서 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를 간병 3등급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2등급과 3등급의 차이, 그리고 3등급과 간병료 지급 부지급 대상자와의 경계선에 있는 차이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미묘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간병료 지급이 환자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어느 시점에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 또한 모호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치의사 소견에 따라서 그리고 제출된 간호기록지를 바탕으로 공단 자문의사 심사를 통해서 최종 그 경계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간병료 청구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간병료는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중환 상태로 인해서 직접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했을 경우 산재성인 후 요양비 청구서 서식을 통해서 요양비 청구를 할 때 같이 요양비 청구 서식에 있는 간병료 관련 주치의사 소견을 주치의사로부터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병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에 간호기록지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환자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대한 기록이 간호기록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도 그 간호기록지를 통해서 간병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간병 등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그리고 주치의사가 요청한 간병 상태 등을 감안해서 간호기록지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병 등급을 결정하고 해당되는 간병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기간은 요양기간과 별도로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어느 시점에는 간병료 지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시점도 여러분이 잘 챙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간병해도 간병료는 지급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병료의 경우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간병료는 지급이 됩니다. 물론 해당되는 가족이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직업이 있는 경우 휴직 상태에서 간병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이외의 전문 간병인 또는 일반 간병인이 간병한 경우, 그리고 병원에서 별도의 간병료를 보호자로부터 받아서 공동 간병을 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확인해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디테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료 지급 금액은 간병인 유형별 그리고 등급별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내역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사건의 경우 산재를 승인받아도 추가적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챙겨봐야 할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보호자가 시간적 여력이 없는 그런 환자라면 산재 승인을 받고도 지급 절차를 도저히 진행하지 못해서 난감해질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산재보험제도 절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산재 승인 후 각종 급여 지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특단의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 후 챙겨봐야 할 각종 급여 중에서 간병료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